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은퇴하면 뉴스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황혼이혼, 조론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상담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 자기가 정말 한 10년 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는데 뭐 바람도 피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정리가 되었지만 그 앙금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제 내가 퇴직하면 이제 뭐 황혼이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그래도 애들 아빠고 관계 회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잘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으면서 이게 남편과의 이런 상태의 관계는 어떻게 좀 회복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여쭤보고 싶은 게 될까요? 있어요. 예.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 시기를 퇴직 이후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애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애가 군대만 가면 이혼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갔다 오면은 모르겠는데 왜 죄 없는 애가 애를 군대 보내고 이혼하겠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많은 그 이제 엄마 된 입장에서는 아이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기를 그때로 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정말 하고 싶다면 노력을 해봐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그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분은 사실 의지는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거죠. 네. 그리고 회복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조금만 더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 또 해도 되나요? 자꾸 제가 괜찮아요? 뭔가 제가 만약에 남편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노력했고 퇴직할 때까지 뭐 중간중간 실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별말 없이 넘어가셨고 어찌 보면은 남편 입장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있죠. 기억들을. 그리고 퇴직해서 이제 평온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까지 내가 다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애 발달 주기에서 정말 힘든 경험이다. 스트레스다. 그 경험을 하고 내가 퇴직을 딱 했는데 아내도 떠난다 그래. 자녀들도 다 떠났어.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야, 얘네들 먹튀네. 먹튀. 내가 그동안 벌어보게 살았으니까 단물 다 가지고 먹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당해봐라인 건가? 나 당해봐라인 거. 나는 그동안 그럼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당함을 내가 수모를 겪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먹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저는 그래서 아니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진작에 하시지. 왜 그 시기를 그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 정말로 힘들게 그러면 어머니들 저도 상담해봤지만 그 사람한테 안 갚음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속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안 갚음이에요. 복수하는 거 이 사람 남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 죽을 만큼 힘들어봐라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툭 던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성숙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혼을 저는 뭐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정말 맞지 않다라면은 뭐 이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황혼이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동안 상처 주면서 살았다면 마지막만이라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성숙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시는 게 맞지 퇴직할 날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툭 던지는 건 진짜 먹튀예요. 이거는. 네,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개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이제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뭐 50, 60이면은 사망했으니까 한 사람하고 살지. 지금 100세, 120세를 얘기해. 어떻게 한 사람하고 사냐. 그러니까 당연히 황혼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하고 70년, 80년을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이걸 심리적으로 풀면 어떨까요? 저희가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 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요소들 세 재밌는 얘기 개를 많이 합니다.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이혼까지 안 가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열정, 낭만이에요. 섹시함을 서로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땐 느끼죠. 그렇죠. 막 호르몬도 막 나오고 맞아. 팡팡팡.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가족끼리 왜 사람들, 이래. 그 열정과 낭만이 어떻게든 유지하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아버님들 퇴직하시고 막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신 말 꾸미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친밀감, 친구처럼. 친구. 네, 친밀감. 친구와 같은 친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소통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소통. 네. 그래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내가 좀 말주변이 없고 재미있게 말을 못하고 치밀하게 못해요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해주면 되지. 상대방이 해도 되고, 요즘은 유튜브도 재미있는 게 많고요. 혹은 TV 프로그램도 너무 맞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맞아요. 함께 보시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던지도 좋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36가지 친밀감을 높이는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법. 이게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심리학자 아서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질문법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36가지 친밀감을 높이는 질문. 네. 친밀감.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게임 하듯이 여보 오늘은 3번까지만 우리 이야기하자. 좋은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별로 대화도 안 했고, 아까처럼 주물할 부부였다가 뭐 함께 모였고 이러면은 진짜 거리가 없으면, 말 그대로 매체가 없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제가 또 상담하면서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은 시중에 판매되는 감정 카드라든지 사진 카드라든지 맞습니다.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이 도구들, 교육 도구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하나 구입하셔서 감정 매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야기를 잘하게 돼요. 또 쉬운 방법은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동전 있으시죠? 지금 있나? 없죠. 동전이 하나 있으면 그 동전에는 연도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1980년, 1970년 그러면 추억 얘기 꺼내시면 돼요. 이 연도에 당신은 뭐 했지. 집에 있는 소품들 뭐들 다 이용하셔서 친밀감을 높이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친밀감.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이게 애송이들의 사랑과 우리 부부가 되어서 오랜 기간을 함께 희로애락을 느꼈던 부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다른 점이거든요. 애송이들은 그렇구나. 친밀감과 낭만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헌신에서 아무래도 뒤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농익은 부부들은 그 산전수전 다 겪을 때 견뎌줬잖아요. 그리고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까 항원이온 의지 내가 꺾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지와 책임, 헌신에 대한 생각들을 퇴직했다고 난 할 일 다 했다 하고 내려놓지도 마시고 퇴직할 때까지만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또 내려놓지 마시고 평생이구나. 평생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왜 어머님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뭐 이러면서 버티신다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가거나 상담할 때 늘상 이런 비슷한 문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공통되게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부모의 역할은 언제 끝날까요? 부모의 역할. 죽을 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죽으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끝나요. 죽어서도 안 끝나는 거예요. 3대는 가요.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의 이런 기질이, 이러한 행동 패턴이, 이러한 대화 패턴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활 습관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그리는 게 가계도라는 걸 그려요. 그런데 그 가계도를 3대까지 그려야지 패턴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누구에게까지, 내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직업군이셨는데 유튜브 은퇴학교를 한다고 이런 했고요. 맞죠. 이걸 내 손자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 특히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내 부모의 역할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희생과 어떤 헌신의 마음 굉장히 높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거 끝까지 놓지 않고 가시면은 낭만의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헌신의 마음, 이 세 가지 축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굉장히 오래도록 행복하게 가실 수 있어요.